맞아. 자, 우리 확률변수. 이거 나는 원래 처음에 할 때 숫자 수 맞춰가지고 이게 딱 번째 딱 들어가게끔 원래 열심히 편집을 했는데 항상 이런 게 생깁니다. 자, 확률변수 이야기를 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통계야. 확률변수. 너희들 이제 잘 들어야지. 너네들이 확률까지는 그냥 어떤 분들이 들었어. 그지? 기존에 알고 있던 확률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 거기에서 조금씩 더 보탠 게 다야. 새로 배운 게 있다라 그러면 조건방울하고 독립시행도. 근데 독립시행도 실제로 알고 나면 기존에 하던 것들을 좀 예쁘게 해놓은 거야. 우리가 그 전에 이항 정리라는 걸 배움으로써 독립시행 같은 것들을 적용시키려고 좋았던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나오는 건 거의 너희들 기억 있는 거에다가 쓰는 거야. 통계는 배워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중학교 때 조금 배웠죠. 뭐 평균과 분산분 그것마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더욱더 힘들 거야. 확률변수. 확률변수는 어떤 거냐면은 너네들이 원하는 거. 내가 알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S가 뭐였어요? S가 뭐예요?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자, 내가 동전을 두 개만 던질게요. 동전을 두 개를 던질게요. 그러면 표본 공간이 이렇게 되냐?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걸 여기서 뭐라고 잡아볼까요? 그냥 앞면의 개수. 자, x라는 값을 앞면의 개수 라고 보면, 그러면 잘 봐. 원래는 이 확률변수라는 건 함수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져오면 얘가 뭐가 돼? 뭐가 되겠어? 기억나, 이게 뭐가 되겠어?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에다 내가 뭐라고 써야 돼? 이 앞면의 개수가 앞면의 개수가 몇 개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해요? 되게 복잡하게 할까? 너무 적어지만 같은 것이 이웃한 횟수?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하면 이런 건 0이 되겠지. 그리고 HH 같은 경우는 1이 됩니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없거든요.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이 여기에 샘플 스페이스에 다 모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샘플 스페이스를 가지고도 이 확률 변수 x를 내가 뭐라고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값은 달라집니다. 왜? 얘는 함수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해서,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앞에서 P라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x가 2일 확률이 됩니다. 이 4개 중에 뭔가를 가지고 와서 x가 2가 될 확률은 뭐예요? 이쪽 왼쪽 걸로. 그렇죠. 4분의 1. 이렇게 표기합니다. 원래 확률 변수 x는 뭐다? 함수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맞고,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 같이 이러한 걸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그래서 얘가 담겨진 의미는 이렇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러한 확률 변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나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학 자체가 크게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산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디스크리트 레슨. 그러면 음악으로 따지자면 스타카토라고 표현합니다. 이산 수학이라는 거는 결과값들이 정수, 자연수 혹은 얘네들과 1대1 대응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들로만 이루어질 때 이산 수학 혹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과값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 그럼 연속 확률 변수 이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보통은 이제 측정 값이라고 합니다. 측정 키, 몸무게, 길이,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가 됩니다. 가장 흔한 게 내가 요즘은 뭐 솔직히 확률적으로 애매하긴 한데 내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10분마다 오는 버스를 랜덤하게 가서 딱 기다릴 때 내가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내가 딱 5분 기다릴 확률이라는 게 있을까? 없습니다. 근데 5분 이상 6분 이하를 기다릴 확률 이러면 구할 수가 있지. 이렇게 어떠한 범위를 설정해줘야지 특정한 값에 대한 확률을 존재하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내용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너네들 생각대로 한번 채워봐. 둘 중에 하나만 채우는 거야. 이산, 연속 이렇게만 짧게 한번 써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3, 40분 촬영했는데 영상이 찍하고 나. 좀 그게 다 날라가고. 나는 상관없어. 찍어야 돼. 여덟 개 다 채웠어? 너네들 생각과 동일한데 한번 잘 봐봐. 자동차의 수명은 뭘까요? 연속이에요. 맞아. 관람객 수는? 그렇지. 그 다음에 3번은? 그 다음에 4번이? 5번은? 그쵸. 6번은? 그렇지. 7번은? 그 다음에 8번은? 아, 똑똑하네. 이렇게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아는. 됐죠?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산 확률 분포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넘겨보시면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게 도수분포표 혹시 기억나요? 응? 도수분포표 기억 안 나? 그때 부산 그들 됐죠. 그러니까 도수분포표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계급이라고 하잖아. 계급, 도수에서 뭐 여기에 뭐 20, 30 이러면 여기에 조그만 글씨로 이상, 미만 이렇게 써져 있고. 그래 뭐 초등 때 한다고 중학교 때 그거 초등 때 하는 거는 줄기와 잎이지. 그거 아니에요? 아니 줄기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쵸? 여기에 도수가 몇 명 이렇게 적혀 있고 맨 마지막엔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도수의 총합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게 도수분포야. 알겠어요? 이거를 이거를 가로를 이렇게 조금 가로 세로 그러니까 행과 열을 좀 바꿔줘요. 그래놓고 이제 뭐 여기에다 뭘 적어주냐면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여기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확률 변수가 가질 확률을 여기에다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옮기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우리가 보통 계급이 20 이상 30 미만이면 계급 값은 25를 사용했다는 거지. 기억나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옮긴다면 25가 될 확률, 35가 될 확률, 해서 95가 될 확률.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중에 도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분의 f1, n분의 f2, n분의 fn. 그다음 얘네들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1. 이거를 이산 확률 분포표. 이산이라는 말은 굳이 쓸 필요가 없긴 하겠지. 네. 확률 분포표라는 표현을 써요. 별거 아니죠. 도수가 분포되어 있는 거 표현하면 도수 분포표. 확률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쓰면은 확률 분포표. 다만 가로 세로가 좀 바뀌는, 즉 행과 열이 바뀌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야? 통계란 말이야. 통계. 그래서 확률 자체를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혹시 평균 어떻게 구했어? 평균 어떻게 구했어? 평균. 우리 아는 것부터 시작해. 평균. 각각의 계급값에다가 도수를 곱해가지고 싹 다 더했지.
xi에다 fi를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한 다음에 전체 도수의 총합으로 나와. 그런데 우리 이거를 pi로 놓을 거예요. 이러면 이게 여기에서의 평균이에요. 이것들을 전부 P1, Pn으로.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려나? 그런데 얘를 앞으로는 좀 다른 표현을 쓸 거예요. 그전에는 평균이라는 표현을 썼다라 그러면 이제 평균이 아니에요.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대값. 왜 기대값이라고 하냐면은 그냥 얘가 영어로 expected value예요. 근데 확률에서 왜 기대값이라고 할까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우리가 복권 같은 거 생각합니다. 내가 복권을 사면서 생각하는 기대값. 물론 1등이겠지. 그죠? 누구나 1등을 꿈꾸는 거지. 기대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값은 일종의 내가 뭐 어떤 행위를 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거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앞에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될 확률이 pi고 그 xi에 해당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이게 기대값이라는 개념이다. 별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살 해볼 거예요. 차근차근 해보자고. 그럼 평균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해봐? 알고 있는 거 다 총동원해야지. 그걸 분산. 우리가 분산 같은 걸 뭐라 그러냐면 삼포도라고 해요. 삼포도. 리빙 그레이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상을 하셨겠죠. 퍼져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럼 삼포도라는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는 거야? 넓게 넓게 퍼져.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오밀조밀 몰려있는. 그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값이 분산과 표준편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아까 평균은 m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mean의 약자겠죠. MEAN. 그럼 분산은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 몰라? 기억나요? 뭐? 전체 n분. 자, 분산을 보통 이렇게 썼었을 거예요. 시그마 제곱. 아니야? 자, 얘는 시그마라는 기호예요. 시그마, 선생님 시그마는 이거 아니에요? 이건 대문자, 얘가 소문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그냥 시그마. 그럼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값들은 당연히 0 이상의 값입니다. 자, 그럼 분산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저 도수분포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도수를 곱해서 다 더하고 n으로 나눴어요. 이게 분산이었어요. 지원 양 기억나? 이거까지 중학교 때 배워요. 일단 중학교 때 배워요. 우리는 이 부분만 뭘로 바꿀 거야? 야, PI로 바꿀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분산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E of X라고 표현했다면 얘는 V of X라고 표현합니다. 딱 왜 V일지 느껴지잖아요. 분산이 영어로 분산이니까. 그렇죠. 그죠? 방금 들었어? 동민이가 옆에서? 지원아 빨리 얘기해. 네네 이러면 안 돼. 도대체 누구한테 그딴 건 들었냐? 베리언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분산은 약자 V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V 오버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중학교 때도 똑같아요. 중학교 때도 분명히 배운 개념. 근데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을지. 찢어. 이렇게 찢어. 다 찢어요. 상수 앞으로 끄집어내고 다 찢어. 자,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그마 PI는 당연히 뭐지? 1이죠. 그럼 이렇게 분산을 표현을 했을 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X제곱의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도 기대값, 너도 기대값. 너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개가 줄어들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 네. 그래서 너네들이 앞으로 분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보다 훨씬 자주 쓰게 될 방법.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둬야 될 사실. 어떤 x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 거에 대한 기대값은 시그마 xi의 함수에다가 그때의 확률.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는 xi라는 값을 가질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이게 바로 2of gx라는 거예요. 지금 2of x 제곱이 되니까 이 자리에 뭐가 와? xi의 제곱이 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통계는 이제 다 같이 새로 시작하는 거다. 지금부터 못하면 그냥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일부러 2주 안 달아놓고 거기에 다 풀이를 예제나 문제 다 달아놨는데 거기 뭐야 96페이지에 문제 5번 한번 자기 손으로 해봐.
공간은 잘 없지만 그 위의 공간이라도 이용해가지고 문제 5번에 1, 2, 3번 쪼르륵 해봐. 일단은 확률 분포표를 먼저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끊기지도 않고 촬영이 잘 되지? 응? 여기서 응? 응? 이 0.1점 뭐가? 이거 이 여기가 이게 내가 될 수 있는 값이 지금 0, 1, 2잖아. 0에 3 여기서 보시면은 0, 1, 3 얻은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고 하잖아. 아 나와 있네. 쉽게 되죠?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 뭐 어려울 게 없죠.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이것들아? 이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필기를 열심히 하겠지? 이런 거 안 가르쳐주면. 알겠어? 자, 다들 해봤으면 이제 자 다시 또 중등 과정 돌아가. 어느 반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너무 그래서 안 되겠어. 점수를 다 2배를 올려줘. 다 2배를 올려주면 평균도 어떻게 되겠어요? 2배가 2배가 돼. 그거야. 근데 언놈이 53점을 맞았어. 안 되겠다. 2배 하면 얘가 106점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30점씩 올리기로 했어. 그러면은 평균도 3점만큼 올라가겠죠. 네. 그게.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 기대값이 확률 변수 x를 상수배하거나 상수를 더하게 되면은 어찌 되는가? 이 개념은 너희들이 이제 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얘는 시그마 a xi 더하기 b 곱하기 pi 이렇게. 그럼 시그마
A xi pi 더하기 시그마 b pi. 상수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따라서 A of x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기대값은 똑같아.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 분산이에요. 동민아 그 다음 페이지에 이거 있다. 네요. 친절하게. 힘들까봐, 팔 아플까봐.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친구를 가져. 좀 이른다 이야기를 하기에. 저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그냥 5년의 것으로 가져갈게요. 자, 분산은 원래 정의대로 axi 플러스 b라는 값에서 이거의 기대값인 am 플러스 b를 뺀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pi를 곱해서 더해주면 돼. 여기까지. 이래? 됐어요? 다음 건 겨우뚱? 우지원 네. 이래? 잘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얘의 기대값. 지금 너네들이 요거랑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필요에 따라서 얘가 쓰이다가 해. 그래서 방금 전에 얘의 기대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걔를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네. 그럼 각각의 값에서 기대값을 뺀 다음에 그 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분산이 아까 어떤 거였어?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거기에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분산이라는 거를 이거와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와 동일한 개념이다. 평균과의 차의 제곱의 기대값이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기하고 나면 BB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봐야 3포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퍼져 있는 정도의 변화는 없다는 거. 똑같이 평행이동 시킵니다. 그러니까 BB 지워진 채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A제곱만 앞으로 끄집어내면 분산이랑 똑같네? 이렇게 돼요. 그냥 상수를 더하거나 빼는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영향을 받지 않고 다만 A배를 해주면 분산은 H를 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퍼져 있는 정도가 이렇게 제곱대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거기에 다시 루트를 씌울 거 아니야? 이렇게 A의 절대값 배수만큼 늘어난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산확률 변수를 너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178번
너네들이 중학교 통계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 중에 아까 도수분포를 소환을 했지만 상대 도수 기억나요? 아니요. 그게 바로 확률이거든. 상대 도수. 그래서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었어. 네. 그게 확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웃어? 상대 도수 분포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적 상대 도수라는 것도 있었어.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배웠고. 네. 이게 우리나라 공교육의 폐해예요. 게다가 너네들은 9월 달에 합격자 발표하고 그때부터 학교 수업 얼마나 안 들었겠어. 물론 그 전에도 안 들었겠죠. 수학은 원래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학원에서는 효율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통계 부분을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필요한 걸 많이 하죠. 3학년 2학기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원래 원하고 피타인데 피타는 또 2학년 때로 내려갔죠. 아무튼 그런 도형 쪽이지. 통계가 뭐 나오지도 않는데 그치? 그래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들으면 아 그치 히스토그램 이런 거 그죠? 네. 이런 거 기억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이런 거 뭐 꺾은선 그래프? 이런 거 기억나? 아, 그 친구 잘 알죠.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꺾은선 그래프의 넓이와 히스토그램의 넓이의 총합은 같다. 뭐 이런 거. 요거랑 요거랑 넓이 같고 요거랑 요거랑 넓이 같고 뭐 이렇게. 너 오늘 유난히 잘 해맑게 웃는다. 이 그림이 이상한 것 같아요. 뭐 같은데 이게? 아니 그 넓이가 다른 데 갖다 놔서 좀 웃겨요. 아 그게 웃겨? 아, 자, 우리 지대를 왜 이렇게 웃어? 자 그럼 178번 보시면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어떻게 보면 잘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누적 분포함수. 확률의 누적 분포함수. 그럼 누적이라는 건 점점 쌓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점점 어떤 값? 더 큰 값을 갖게 돼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값이야? 무조건 1이 되겠죠. 그거. 그래서 거기 fx 마치 미적에서 원시함수 느낌으로 라지 fx 0, 2분의 1, 6분의 5, 1 요걸 가지고 너희들은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는가? 만들어봐. 확률 분포표를 만든다. 내가 어제 밤부터 안 그래도 노트북을 보고 있긴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 노트북 가격이 창렬이라는 게 확 느껴지는데 i5에 512에 메모리가 16이야. 그 다음에 14인치
230만 원이 말이 돼? 무슨 말이야? LG 그래? 이게 맞나 싶더라. 근데 무게는 1kg밖에 안 나와서 진짜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근데 사람 심리가 그거야지. 없이 쿠팡에서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구매가 안 돼. 벌써 다 됐는지 구매가 안 돼. 아 그때부터 짜증나기 시작해. 그래서 막 다 나와 들어가가지고 사이트 막 뒤져서 어디가 최적화인가 보이. 안 되겠다 사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아니 이게 i7도 아니고 해외에서 시켜야 되잖아요. LG 걸? 네. 어? 해외가 더 싼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기 전이야. 뭐가요? 지금 2월 1일 출시야. 아, 사전 예약 받는 아 그래요? 쿠팡에서. 소연 LG 그냥 땡. 뭐가 하지 어떤 말라는데요. LG. 어떤 게 별로야? 거기 가요. 제가 너무 소문이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너 그거 가지고 게임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인공지능 얘가 거기 가가지고 거래가 그래서 LG 써본 사람들 중에 이제는 장점은 그걸 꼽던데 리커버리가 쉽다고.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리커버리 돼서. 아 근데 이거 하고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사진을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LCD 자체가 QLED. 게다가 이번에 뭐 1000명까지 선착순 1000명까지 그 뷰 있잖아요. 그램 뷰 옆에 조그맣게 그만대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약간 태블릿 같은 느낌으로 모니터만 있는 거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걸 준다고 그래. 한 40만 원. 근데 아니 이게 진짜 다시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 생각하면 와 이런 가격이 진짜 차이나리다. 개 비싼데요. 그래서 고민 중이긴 한데 살 것 같아. 필요해. 아, 돈이 슬슬 힘들어하네. 근데 LG 말고 다른 거 사면 돼요. 아, 난 그냥 LG 아니면 삼성 살려.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아니 그 가격이면 맥프로를 사겠다.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아 이거 말고 델 아, 그런 약간 레노버 에이스. 그냥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뭔가 찾기 쉬운? 아니, 나도 원래는 조립 PC를 좋아해요. 그런 데서 사본 적이 없어. 다 조립 PC야. 데스크탑. 조립 PC 사서 거기에다 윈도우 직접 깔고 직접 프로그램 다 깐 다음에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귀찮아. 마침 이번에 한글도 껴주더라고. 그치? 뭔가 귀찮은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윈도우도 11 홈 버전으로 깔아주고 가격은 창렬인데 그 귀찮은 걸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지금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 나나와에서 검색했더니 현금가까지 나오더라고. 현금가 195만 원. 아 근데 그런 건 왠지 약간 사기 같고 불안하고 그런 게 있어. 채워봤어요? 네. 이걸 가지고 이걸 옮기는데 처음엔 약간 이게 되지? 이게 왜 그렇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너희들이 136을 쓸 수 있느냐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을 쓸 수 있느냐 이거야. 틀렸지? 맞았어요. 맞았어? 맞았어? 지원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간단한 걸 생각 못 한다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확률이 1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0이야. 그러다가 1에서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3까지. 그런 다음에 3에서부터 6까지. 자, 이게 2분의 1,
6분의 5 다시 1 이런 그래프.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자. 그럼 이게 뭐겠어? 1일 때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그런 다음에 3일 때 확률이 3분의 1이 더해져서 6분의 5가 돼. 그 다음에 6일 때 확률이 6분의 1인 거야. 되게 간단한 건데 내가 이거를 첫 번째 문제로 하는 이유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재민이도 알겠어? 이제? 재민이는 원래 맞았어? 아니 저도 지원이랑 똑같이. 그렇다. 너희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 자, 그 밑에 있는 거 똑같은 얘기. 누적 분포함수야. 누적 분포함수 1부터 n까지만 값을 가져요. 오케이? 이때 기대값이 9가 되려면 a하고 n이 뭐여야 되냐 이거야. 근데 그 x가 정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분석이 이거라니까. 정수에서가 아니야. 지금 확률 분포가 이렇다니까. 누적 확률 분포가 3에서 갑자기 그 전까지는 계속 2분의 1이었어. 자, 잘 봐. 1 이하일 확률 2분의 1이고 1.5 이하일 확률도 2분의 1이고 2 이하일 확률도 2분의 1이고 2.5 이하일 확률도 2분의 1이고 2.99999 이하일 확률도 2분의 1이었어. 근데 갑자기 3이 되면서 3 이하가 될 확률이 6분의 5로 뛴 이유가 뭐겠어? x가 3일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바뀌는 시점에 그거를 그냥 저희가 적으면 되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뭐가 바뀐 시점의 그 값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더 잘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왜 누적 확률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원래 확률 분포가 이런가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왜 갑자기 1일 때 2분의 1로 점핑? 아 그럼 2분의 1일 때의 1일 때의 확률이 2분의 1이구나.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러니까 저 표가 다르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어떻게 이게 다르게 써질 수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x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잖아. 여기에 다른 거 아무거나 써도 다 0이야. 근데 1.5 넣으면 그거는 f1.5가 2분의 1이라고. x가 1.5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x가 1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이야. 어? 그러면 1.5부터 1부터 1.5 사이에 추가되는 확률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저건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되면은 x가 1보다 크고 1.5 이하일 확률이 그냥 0이라고. 그 사이에 추가로 발생하는 확률이 없다니까. 좀 알겠어? 갈 길이 멀어요. 얘들은 해야 될 게 통계이기 때문에.
되는 거 같아? 아니야? 왜? 그렇지 않아요. 넌 진짜 이게 생각해보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게 굳이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걸 더하고 있다. 다시 이걸 더해서 는 1이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EX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게 수열처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179번 같은 거. 이게 되면 x가 k가 될 확률은 fk에서 fk-1을 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건 이걸 딱 보자마자 fn이 뭐냐 이거야. 응? 이게 뭐야? 그거 1이요. 당연히 1이지.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거 했더니 식이 어떻게 나와? 1차식 나올 거 아니야? 네. 뭐? 2K K 그 다음에 끝이요. 끝. 그러면 기대값은 시그마 K에다가 확률이 2AK니까 이거 곱해서 K는 1부터 N까지 이게 9라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2A에다가 시그마 K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게 9 A와 N에 대한 두 개씩 연립해서 A와 N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구해봤어?